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 신입생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유아교사의 첫걸음인 유아교육과의 하나부터 10까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과 소개 및 캠퍼스 안내, 두 번째 학점 관리, 세 번째 학과 일정, 네 번째 동아리 소개, 다섯 번째 해외 봉사, 여섯 번째 졸업 후 진로, 일곱 번째 유아교육과 Q&A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학과 안내로는요, 캠퍼스와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과에는 총 12분의 교수님이 계시고요. 왼쪽부터 민혜영 학과장님은 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유아사회교육을 강의하시고, 이종만 교수님은 교육학개론, 교육사회 강의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김신옥 교수님은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와 영유아 발달 강의, 박명순 교수님은 유아교육과 소속이시나 총장님으로 위임되어 현재 강의를 맡고 있진 않으십니다. 손혜숙 교수님은 유아교육론과 아동문학교육 강의를 담당하시고, 하정희 교수님은 놀이지도와 유아음악교육 강의를 담당하십니다. 하양 교수님은 멀티미디어 이해, 멀티미디어 활용 교수법 강의를 담당하시고요. 김묘정 교수님은 교과교육론, 아동수학지도, 김원환 교수님은 기독교개론, 김연경 교수님은 유아과학교육과 보육교사론, 송경석 교수님은 언어지도와 유아교육과정, 마지막으로 박연정 교수님은 영유아 교수 공부론과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강의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캠퍼스를 안내해드릴게요. 우리 학교에는 6개의 건물이 있는데요. 기념관, 본관, 공화관, 스포토피아, 기념교회, 미래관이 있습니다. 기념관에서 우리 과가 주로 사용하는 곳은 도서관과 강의실인데요. 도서관에서는 일반 서적들도 볼 수 있지만 공부에 필요한 전공서적과 동화책도 볼 수 있습니다. 본관에는 교무처, 총무팀, 인쇄실, 전산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곳이 인쇄실인데요. 인쇄가 필요할 때는 본관 인쇄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공화관에는 학생처, 사회봉사센터, 카운슬링센터, 취업지원센터, 서점, 편의점, 식당 등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강의에 필요한 전공서적을 구입할 수 있고요. 스포토피아에는 볼링장, 골프장, 수영장, 헬스장, 공연장 등 여기에도 다양한 시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링장, 골프장, 수영장, 헬스장 등 수업이 없는 시간들을 잘 활용하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공연장에는 2학년 때 수강하는 유아 공연예술 과목을 통해 아동극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념교회에서는요, 예배 수업을 듣고요. 마지막으로 미래관은 우리 유아교육과가 주로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강의를 듣고 활동을 하니 층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래관 1층 지하에는 T08이라고 유아체육실이 있고요. 거기서는 아동극 준비도 하고 졸업 작품도 준비, 동작교육 강의 등이 이루어집니다. 미래관 1층에는 또 경인여자대학교 부속유치원이 있어요. 여기는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참관을 하거나 실습을 받기도 합니다. 미래관 2층에는 일반 강의실과 유치원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는 수업행동 분석실, 실기 실습실, 학과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210호 수업행동 분석실에서는 모의 수업을 주로 진행하고 실기 실습실에서는 교부 제작을 합니다. 유아교육과 사무실에서는 과대표를 통해 실습 소모품을 빌리거나 악기 동화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대여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이것만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층에는 전에 소개해드렸던 교수님들의 연구실이 있으며 1학년 신입생들의 생활 안전에 배정됩니다. 서울학을 이용하러 올라갈 때는 미래관이 아까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니 서로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학교 분업일주 연락처인데요. 학과 사무실에 물어보는 것보다 담당부서에 전화하는 게 확실할 때도 있으니 아래 빨간색 글씨로 적힌 글씨를 참고하셔서 필요한 것들은
저기 담당 부서에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학과 홈페이지를 안내해 드릴게요. 학과 홈페이지에서는 학교 공지사항에서 다양한 공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틈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려면 마이포털 로그인을 꼭 하셔야 되는데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입학하고 난 뒤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활 기록카드, 학적 변동 이력 검색, 수강 시간표, 수강 신청 확인서, 출석 인적서 조회, 예배 출석 정보 조회, 개인별 성적 조회, 장학 수혜 정보 조회, 사회봉사 이력 정보 조회, 등록금 고지서와 확인을 마이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비 납입 증명서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여기 마이포털은요, 개강 후에도 안내드리겠지만 학생생활 기록카드를 꼭 입력해 주시고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를 하셔야지 저희 쪽에서 조회가 되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점관리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학점관리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공표현, 두 번째로는 학교표현, 세 번째로는 실습, 네 번째로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까지 모두 습득하셔야지 전공사의 합격을 취득하실 수 있고요. 하나씩 살펴보면 전공 평균은 75점 이상 2.5고요. 교직 평균은 80점 이상 3.0 이상. 인적성 검사는 한 번 동안 3번 이상 진행하는데요. 그중에 2번 이상 적격 판정이 되어야 합격 요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적격에는 진로 심리 상담센터 상담과 지도교수님 상담으로 진행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 현장 실습은 2번으로 나눠서 6주 동안 실습을 나가고 교육 8회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응급처치 특강은요, 꼭 2회 수료하여야지 자격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학교에서 개설한 특강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졸업 기준 학점은 116학점이라서 교양 필수 선택 합쳐서 18점, 교직 전공 합쳐서 106학점 이상을 꼭 배워야 돼요. 그리고 교직은요, 교육학개론, 교육서류 및 교육수업, 교육과정, 교육평가 등 강의 등이 있고요. 교직 수양은 교직 실무,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 특수교육, 국가 교육연구회는 국민교육 및 논술, 국가교육원, 교재 및 지도법, 그리고요, 기부교육에는 유교과 전문가만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작년도 기준 이것은 교육과정표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학과 홈페이지 확인 가능하시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교육과정표를 보면은 앞에 부분에 교양 필수 선택이 잘 적혀있고요. 사회봉사의 발표가 쳐져 있는 이유는 교양 선택이지만 우리가 유아교육과가 수업이 많기 때문에 교양 점수를 채우기 어려워요. 일반 교양으로. 그래서 학과에서 만든 교양이기 때문에 저거를 신청하시고 사회봉사 시간을 채우면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전공 선택과 국가 교육 과정이고요. 여기는 교직 이론, 교육 실습, 소양에 대한 과목들입니다. 공통사항은요, 수업 총 실수의 4분의 1 결석 시 해당 과목의 부학점이에요. 세 실수 강의일 경우 12시간 결석 시에 F학점 받게 됩니다. 결석은 1시간당 1점 감점이고요. 지각 반대 시 1점 감점입니다. 지각이 4번
다음은 학과 일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표는 학과 일정표입니다. 추후 변경 사항이 생기면 안내 공지를 해드리니 공지와 확인을 꼭 부탁드릴게요. 10월에는 1, 2, 3학년 전체 연합 MT가 예정되어 있고 1학기부터 학예문화 과제는 3학년 교육 실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에는 2학년 어린이날 공연이 예정되어 있고 6월 기말고사 직후에는 2학년 교육 실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학기 중으로는 2학년 교육봉사가 예정되어 있고요. 11월에는 3학년 특수 페스티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 기말고사 직후에는 3학년 운동책 수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내용 중 몇 가지를 자세히 소개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실습입니다. 2학년 2학기 교육학년 8회 진행될 예정이고요. 3학년은 1학기에 도감을 갖고서 총 6회 계획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아교육과의 클리니카 두 가지가 있는데요. 5월에는 2학년의 어린이날 이벤트 공연이 있고 얘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직접 발표하랍니다. 11월에는 3학년의 졸업작품전 특수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도구를 직접 제작하여 전시하고 수업을 준비하여 유치원 아이들과 직접 수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선배 때 어린이날 기획 시청권과 특징 페스티벌 영상으로 찾아보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비빔밥을 먹어본 것처럼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오늘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준비한 게임이에요.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재료들을 알아봤는데 이 재료들로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려면 어떻게 게임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저걸 가져와야 돼. 이렇게 재료를 가져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게임 방법을 한번 같이 알아보자. 그런데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면 음식을 받칠 수 있는 뭐가 필요하지요? 그릇, 접시가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무 쟁반에 그릇을 준비했어요. 보니까 그릇이 몇 개가 있지? 3개. 3개. 하나, 둘, 3개. 그릇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이 비빔밥 재료를 3개씩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다음은 동아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아리에는 아기사랑, 옹달샘, 피노키오, 샛별, 이솝, 키즈앤컴, 다미 동아리가 있습니다. 먼저 아기사랑 동아리는 경인 부속유치원 외 유아교육기관과 연계를 통해 봉사활동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옹달샘 동아리는 마술을 배우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에서 마술쇼를 하거나 마술 연극을 준비하는 동아리입니다. 피노키오
실무 동아리는 지역사회의 아동센터와 연계를 통해서 수업 진행 보조, 놀이 지도 등으로 봉사를 하는 동아리입니다. 샛별 동아리는 우쿨렐레와 오카리나를 배워 봉사단과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이솝 동아리는 동화구연 동아리로 계양도서관 안 어린이도서관에서 동화구연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키즈앤컴 동아리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플래시 동화 및 교재 교구를 제작하고 개발하는 상업 동아리입니다. 다미 동아리는 교구를 제작하여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수업하는 동아리입니다. 다음은 해외봉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외봉사는 학예해외봉사, 동계해외봉사가 있는데요. 19년도 학예해외봉사에서는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러시아, 중국, 키르기즈스탄으로 갔고 18년도 동계해외봉사에서는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라오스, 우즈베키스탄으로 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캄보디아로 해외봉사를 간 사진입니다. 다음은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소개해드릴 텐데요. 유아교육과에서 교육과정을 따라서 졸업을 하면 유치원 종교사 2급,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으로 우리는 국공립유치원교사, 사립유치원교사, 국공립어린이집교사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는 유아 관련 업체에서 유아교육 교재교구 및 제작회사, 유아 관련 출판사, 상담사 등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꼭 학사학위를 해야 임용고시를 칠 수 있나요? 아니요. 유치원 임용고시는 전교사 2급 자격증이 있으면 응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사학위 과정까지 수료한다면 4년제 졸업으로 취업 시 1호봉 더 인정됩니다. 강의 교재는 언제 사면 돼요? 강의 교재는 대부분 첫 주 강의 때 말씀해주세요. 교재는 전년도 교재와 다를 수 있으니 꼭 유의해주세요. 그래서 경인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의 좋은 점이 뭔가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구성유치원이 있어서 현장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두 번째, 해외봉사와 어학연수의 기회가 있다. 세 번째, 졸업 후 학사학위 과정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유아교육과에서 교구 제작을 하고 수업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준비물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학과 사무실에서 빌릴 수 있는 물건과 빌릴 수 없는 물건이 있습니다. 먼저 빌릴 수 있는 건 모의 수업이나 발표를 할 때 구하기 어려운 물건들을 빌려주는데요. 색연필 8세트, 사인펜 10세트, 글루건 5세트, 이렇게 여러 세트가 필요할 때 빌려줍니다. 또한 동작교육 강의를 위한 평균대, 유니바 같은 체육 교구들도 빌려주며 북, 장구 같은 악기류, 융판, OHP 등 같은 값비싼 장비류를 빌려줍니다. 또한 앞서 안내해드렸던 공연이나 졸업작품전 같이 학과 행사에 필요한 물품도 빌려줍니다. 그리고 빌릴 수 없는 물건은 개인 용도에 이용의 물건인데요. 예를 들어 개별 교구 제작 시 필요한 색지 같은 문구류, 펜, 가위, 풀, 스테이플러 같은 기본적인 사무용품은 빌릴 수가 없어요. 프린트기는 학과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없고 인쇄실이나 인터넷 카페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 학기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을 수료하여 올해 졸업하게 되는 선배 도우미 고은솔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학사학위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학사학위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 3년제와 4년제를 비교하여 시간표와 수강 과목 등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을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 학사학위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과 학사학위 과정은 전공심화 과정으로 1년 동안 18학점을 취득하면 4년제 학위인 교육학사를 받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이번 연도를 기준으로 화요일, 금요일에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퇴근 후에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3년제와 4년제 졸업을 비교해보면 3년제는 졸업을 하면 전문 학사로 7호분부터 시작하고 대학원에 입학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4년제 교육학사는 대학원에 입학이 가능하며 8호분부터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연도는 유아 문제 행동의 이해 및 지도, 유아 다문화 교육, 유아 미디어 교육, 부모 상담, 유아 예술의 통합적 접근, 유아교육 현장 연구 세미나로 6개의 과목을 심도 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실무 중심, 활동 중심의 심화 교육으로 현장에서의 실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이론들을 이해하고 교육의 실제를 경험하는 교육 과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인여자대학교는 학사 학우분들에게도 학부와 똑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교양을 통해 토익, 색채심리 등을 배울 수 있고 이번 연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었지만 해외 봉사와 어학연수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유아교육 학사학위 과정은 매 학기 학사학위 과정 장학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아교육과 학사학위의 과정의 장점은 첫 번째로 진로 탐색 및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취업자분들은 현장을 경험하면서 학업을 병행하실 수 있으며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하실 수 있고 그로 인해 취업의 문이 확대가 됩니다. 또한 경인여자대학교 학사학위는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 저렴한 등록금과 여기를 졸업하고 난 뒤에 인하대학교 특수대학원 진학 시 장학금의 일부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참 좋죠? 이상으로 학사학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생들의 로망 캠퍼스 커플 4년차입니다. 친구들은 이쯤 되면 비용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상담을 요청하고도 있어요. 저 또한 현재 연애에 만족하고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그냥 두근두근 설레이고 행복하기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저희 커플도 엄청 많이 싸웠어요. 저희 커플이 가장 많이 싸웠던 주제는 옷차림이었어요. 왜 이렇게 짧은 치마 입었어? 연애 초반에 남자친구가 저한테 정말 많이 했던 말이에요. 한 번은 치마가 너무 짧다면서 갈아입을 바지를 사준 적도 있어요. 그때는 그 바지를 보면서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바지를 사줄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연정이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 그래서 다른 남자가 보는 게 싫어. 근데도 왠지 제 마음에 불편함은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즈음에 제가 성교육 강사가 됐어요. 강사 교육을 받으면서 그때서야 불편함의 원인을 알게 됐어요. 그건 바로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때까지는 데이트 폭력이 맞는 것, 때리는 것, 욕하는 것 이렇게 물리적이고 과격한 것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한테 했던 행동은 통제 유형의 데이트 폭력이었던 거죠. 데이트 폭력을 인지하고 나서부터 저희 커플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싸웠어요. 엄청 싸웠죠.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다는, 그래서 다른 남자가 보는 게 싫다고 변명하는 남자친구한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난 네 거가 아니야.
저를 자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게 기분이 나빴던 거겠죠. 그때 남자친구 휴대폰에 제 전화번호가 내 거, 하트 이렇게 저장돼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또 덧붙였어요. 내 몸은 야하고 유혹적인 몸이 아닌데 내 몸을 이상하게 보는 저 남자들이 잘못된 거잖아. 왜 나한테 뭐라고 해? 엄밀히 따지면 난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는 가만두고 나를 단속해? 가서 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 남자친구가 제 말에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때로는 싸우면서 점점 자신의 행동이 폭력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 1년 반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적극적이고 박력 있고 터프하고 리드하는 모습을 남성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이끌리고 순응하고 조신하고 소극적인 모습을 여성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죠. 저도 예전에는 저랑 다른 그 여성스러운 모습을 흉내내곤 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약간의 강제성이 필요할 만큼 터프한 스킨십을 시도하는 것, 또 다른 남자로부터 날 보호하는 것, 이런 게 자신의 매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짜 안 어울리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전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드디어 맞는 옷을 입은 저희 커플은 어떤 모습일까요? 매일 아침마다 남자친구가 이렇게 도시락을 싸와요. 되게 예쁘죠? 저기 있는 음료수도 직접 바나나 갈아서 만들어 오는 거예요. 이 도시락을 본 친구들은 이렇게 말해요. 야, 남녀 역할이 바뀐 거 아니야?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어요. 앞치마는 저보다 남자친구한테 훨씬 잘 어울리는 것을요. 어느 날은 남자친구가 친구를 만나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화나. 철수 만나고 왔는데 걔가 자기 여자친구랑 싸운 얘기 했거든? 걔는 지가 하는 행동이 데이트 폭력인 것도 몰라.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거죠. 초등학교 때 셀로판지 실험을 했던 게 생각이 나요. 빨간색 셀로판지를 눈앞에 대고 글씨를 보면 빨간색 글씨는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빨간색 글씨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빨간색이 없는 것은 아니죠. 지금 우리 눈앞에는 어떤 셀로판지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말할지조차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등하다는 건 자유롭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의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저 내 선택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고 때로는 같이 고민할 뿐이에요. 무엇을 입든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그건 내 여자가 아닌 그녀의 선택이니까요. 여러분 모두도 자유롭고 평등한, 그래서 행복한 연애를 하시기 바랍니다. between the objective medical fact of my being an amputee and the subjective societal opinion of whether or not I'm disabled. And truthfully, the only real and consistent disability I've had to confront is the world ever thinking that I could be described by those definitions.
I'm gonna kick my feet up, then stare at the fan. Turn the TV on, throw my hand in my pants. Nobody's gonna tell me I can't. Nah, I'll be lounging on the couch, just chilling in my Snuggie. Click to MTV so they can teach me how to Dougie. 'Cause in my castle,